자, 최강욱 여의도 정치 오늘은 지금 16회죠. 벌써 16회입니다. 벌써. 예, 그러면 넉 달 냈다는 소리예요, 의원님. 그러네. 저희가 아, 많이 갔네 시간이. 자, 가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강욱의 여의도 정치 벌써 16회를 맞았습니다. 넉 달 한 거예요, 의원님. 시간 잘 가네요. 그런가요? 네. 아, 저희 의원님 덕분에 많이 구독자도 쭉쭉 늘고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생이시죠. 아 근데 네. JTB가 진짜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 유튜브. 아, 그래요? 나도 보면은 예, 또 예. 많은 분들이 봤다 그러시고 예. 참 뭐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잘 되셔야죠. 의원회관에서 서영교 의원을 처음으로 뵀어요. 아, 그래서 예, 제가 예. 명함을 딱 줬더니 서영교 의원이 바로 하는 말이 와 JTB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JTB가 높이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러시면서 바로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좌관을 바로 연락처를 그 양반 주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지. 나오시면. 자 오늘 제가 초반부에 예.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드립니다. 웬일이야. 왜 그러세요? 모르시죠? 지금 전혀 내용을 모르실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김남국 대통령님. 소통비서관님도 같이 감사드립니다. 무슨 내용 모르시죠? 네, 자, 저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동안 저희 그 JTB 지역 민방을 비롯한 민방과 지역 MBC가 그 KTV 영상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짤방, 클립을 네. 만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 기존의 그 카르텔 형성한 그 중앙 언론사들이 이거를 이제 저작권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소송을 걸어왔죠. 예. KTV를 통해서 JTB 전주 방송을 소송을 걸고 구글에 경고를 내서 채널을 폐쇄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 정도까지였어요? 모르셨죠? 야, 네.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제가 KTV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JTB만 그러냐? 예. 다른 지역 MBC도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JTB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찍혔구만. 네, 그래가지고 그 중앙 언론사들이 계속 뭐라고 그래서 제가 그 풀단 카메라 기자 그분들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이거 표현의 자유입니다. 예, 예,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예, 정치인은 그렇죠. 저작권이 없습니다. 예, 예. 설령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풀단에 들어가고 분담비까지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KTV가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사 제목만 봤네요. 보셨죠? 그거와 직접 관련이 있었구나. JTB. 그 와중에 네. JTB가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문호를 개방한 덕과 김남국 비서관이 노력한 덕인데 그 일말에는 저희 JTB 노력을 했습니다. 네.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더니 잘하셨어요. 오늘 김남국 저기 비서관 통화를 했는데 JTB한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몰랐던 문제를 이슈화시켰다. 아하. 그래서 전 국민이 대통령님의 자료를 마음껏 갖다 쓸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저한테 한 말이 대통령님을 마음껏 홍보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특장점이죠. 뭔가 시민들한테 필요한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그걸 예. 바로바로 캐치하는 거. 사실은 그런 문제 제기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항상 있어 왔지만 그걸 받아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건 정부가 계속 굼떴단 말이에요. 예.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하여튼 발빠른 행보를 통해서 그걸 해결해 주는 면이 첫째 반갑고 두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 우리가 많이 얘기하면서 사실은 지역 방송사들이 그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시들어가는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JTB가 유튜브 플랫폼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지역 민방으로서의 어떤 효능감을 보여주는 와중에 KTB가 이제 시비를 걸어온 건데 예. 그거를 새로운 정부가 이제 그 공공의 컨텐츠, 공공의 재산, 국민의 재산 이런 개념을 명확히 해줬다라고 하는 게 되게 반가운 일이고 축하드립니다. 잘 됐네요. 그러니까 요즘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뉴스 볼만 난다. 그렇죠. 뭐 네. 잼며든다 그런데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회사에서 아주 좋아하고 구독자들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개인 유튜버들한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청자들께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 보면 안 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 뭐 JTB가 진보적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해준 게 아니고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럼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그 KTV 자료를 갖다가 비판했다는 이유로 개인 유튜버를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검찰이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다 김남국 비서관을 통한 대통령실에서 알아가지고 이거는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나를 비판해도 좋다. 갖다 써라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진정한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공재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 김에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이게 그 공공기관마다 그 부지가 있고 마당이 있잖아요. 예, 거기 주차하는 거 지금 다 돈 받잖아요. 예, 그거 한 20년 전까지만 돈 안 받았거든. 그렇죠. 예, 네. 예.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이거는 공공재고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를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것이니까 받으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무분별한 주차가 막 이루어지고 하니까 꼭 일 때문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도 거기다가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이 세워놓고 막 이런 일 때문에 마련한 거긴 하지만 그 주차비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최소한의 한도에서 국민들한테 당연히 열려야 된다는 것까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알았던 거는 그 혐의가 올 1월 그 경호처를 동원해서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했고, 네. 그다음에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나온 걸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일부만 소집을 해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 네. 그리고 본인과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서 이를 또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데 이를 파괴했죠. 폐기한 네, 혐의 네. 그리고 또 계엄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긴 피지 그러니까 프레스 가이던스라고 네. 그러는데 요걸 또 외신에 전파 지시한 혐의 네. 혐의가 많은데 결국 구속되겠죠? 아, 그럼요. 예, 예. 당연히 구속돼야 되고요. 내란 우두머리가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는 게 그것도 반바지 입고 이게 지금 어느 나라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인지 어느 시대에 용납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과거에 뭐 왕조 시대라고 하면은 진작에 목이 잘려가지고 그 광화문 내거리에 걸렸어야 되는 게 반란 수계의 어떤 처지인 것인데 너무나 지금 황당한 꼴을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그리고 특검이 밝혀낸 사실이나 그 안에 담겨있는 진술이나 이런 게 절대 가벼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국법 질서를 계엄 이후에도 계속 무시하고 파괴하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7월 5일 날 그 집에서 가까운데 예. 그 특검에 9시 1분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두고 사람들이 1분의 자존심을 지켰다. 처음에는 9시까지 나오려 하는데 10시까지 나가겠다 버텼다가 네. 그래도 1분을 늦었는데 이게 1분의 자존심을 지켰다라는 그 중간에 뭐 한 네. 20분 늦을 수도 있다 이런 소리 또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결국은 이제 1분에 갔는데 예. 네. 꼴값 떠는 거죠. 이게 뭐 그래도 이게 그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특검에 이렇게 반발한다. 그래서 1분을 그렇죠. 지켰다 뭐 그런 뉘앙스도 있다면서요.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뭐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 또 순교자로서의 어떤 모양새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하는 모양인데 사실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또 중요한 날이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 체포영장만 가지고도 한남동 앞에 가가지고 나경원, 김기현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거기 가서 서서 뭐 저기 했습니까? 예.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 지지 단체나 이런 쪽에서 아마 서초동에다가 자리도 마련해 놓고 뭐 본인들 주장으로 한 4천 명이 모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불법 행동을 엄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한 2천 명의 경찰관들이 거기 가서 또 지키고 뭐 이러는 모양인데 거의 안 왔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예. 뭐 한 100명 온 것 같다고 아까까지만 해도 그러던데 날도 더운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윤석열 빨리 들어가야지 그분들도 고생 덜 하시지. 그렇습니다. 자, 그 이번에는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쫓겨났어요, 사실상. 네. 이게 지금 어디서 출발했냐면, 감사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라고 주의를 줬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개인의 그 정치적 발언을 계속했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계속 이렇게 밝혀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과방위에서 이제 터졌어요. 예. 이제 최민희 그 위원장이 뭐 물어봤더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송 3법과 관련해서 그 대통령이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고 업무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그냥 넘어갈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바로 대통령실을 확인해 봤더니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진숙은 다시 이제 그 개인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나는 분명히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의견 물은 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저한테 의견을 물으신 거잖아. 예. 김 국장님. 예. 지시한 게 아니잖아, 나한테. 그렇죠. 예.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참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그러네요. 대통령께 또 국무회의에서 또 꾸중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활용하지 마라. 여기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다. 이진숙 씨를 제가 MBC에 있을 때부터 박문진 이사로서 많이 지켜봐 왔지만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예. 지금 본인이 노리는 거는 마치 내란 세력을 지키는 마지막 자기가 보루가 돼가지고 대구 시장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예. 그게 본인한테 득이 될지 대구 시민분들은 과연 저런 행동 소행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계시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이에요, 방통위원장은. 예. 예전에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 있을 때 자기가 국무위원이라고 주장했다가 망신당한 적이 있는데 본인의 위치를 좀 자각하고 이제 피의자잖아요. 예전에 그 법인카드 그렇게 막 남용하고 예. 이런 부분에 충실하게 수사나 받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지금 한간에서는 내년 그 대구시장 아니면 보궐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그 보수 여전사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서 지금 한 것 같은데 뭐 생각은 누가 못하겠고 계획은 누가 없겠습니까? 타이슨 얘기가 떠오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본인의 안위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예. 세상에 그렇게 빵을 많이 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인카드로. 아니 근데 그나저나 지금 현재 그 1인 체제잖아요. 네. 근데 그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게 그나마 본인의 업무일 텐데 이제 그거마저 없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진석 방통위원장 할 일이 지금 크게 줄었는데 네. 본인은 끝까지 버티려 하겠죠? 임기. 일 안 하고 꽁으로 월급 받고 법인카드 쓸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겠죠. 예. 최대한 많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겠지. 예. 그분들의 마인드는 그런 거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법정에서 뒤늦게 그 참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 7월 8일 군사법정 진술을 보면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그 주의 체계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리고 뒤늦게 크게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이게 이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벗어날 줄 알았는데 지금 추가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특검의 수사가 말 그대로 빌드업, 본격화되니까 지금 꼬리를 내렸다고 봐야 되는데 또 그 와중에 또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묻고 방첩사 부대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뭐 그러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는 진정어린 참회라고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전까지 여인영이라는 사람이 보였던 내란 이전에 국회에서 보였던 태도, 그 다음에 계엄 선포 후에 여인영이 헌법재판소나 여러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하는 얘기를 예.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얘기고 그렇죠. 본인 예. 얘기를 지금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그때로 돌아가면은 어떻게든 반대하고 군복을 벗었을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적어도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죠. 예. 그때는 이 사람들이 내란 세력들이요 실제로 윤석열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이 각하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환영 준비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이제는 대통령도 바뀌고 여러 특검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통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수화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윤석열이 여인영을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 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선처를 구하자. 이게 여인영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란 말입니다. 누가 네. 봐도. 예. 그러니까 본인이 형량을 줄여보겠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로 지금 기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인영 그 사령관이. 예. 그러니까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봐도. 처음부터 이 내란 모의에 가담한 흔적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 뭐, 고등학교 후배. 예, 예, 고등학교 중앙고. 선후배 관계로 이런 게 있었고 자기도 나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2의 전두환이 되고 싶었겠죠. 예. 그게 무산됐던 거지. 예.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절망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살기나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꿈 깨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여인영 사령관이 이렇게 네. 막 부승찬 의원하고도 막 큰 소리로 하면서 왜 고함을 치냐라고 그 기계를 부렸는데 이제 얼마나 그걸-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당시 의원한테도 예, 예.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 두둔하는 김용현이가 무슨 뭐 여기서 제대로 말도 못하면 그 병신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문제가 그랬었죠. 되고 병신 발언했었죠. 그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런 태도나 그런 모습을 지금 와서 지금 그 본인이 지금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걸로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좀 간교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김태효 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직 해병 특검이 VIP 경로설, 그러니까 이제 최해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이 경로설과 관련해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소환 통보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23년 7월 31일 대통령 회의 참석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경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 수사 결과 바뀌었는데, 당시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그 예정됐던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고 그리고 이걸 입첩 보류를 지시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누구보다 잘하는 게 지금 김태효 안보실 그렇죠. 1차장 아닙니까? 근데 이 김태효 차장이 국회에 출석해서는 그 VIP 경로서를 물어보니까 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특검이 이제 샅샅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김태효 씨는 이제 이걸로 시작되지만 조사 받아야 될 게 많죠. 많죠,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무인기 얘기, 이것도 예. 안보실의 짓이었다라는 예. 진술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리고 김태효의 역할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했을 텐데 일부러 계엄 당일에도 기자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술 먹는 척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든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의심까지 하고 있었는데 김태효라는 사람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관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윤석열의 영구집권을 꿈꾸기 위한 내란 혹은 외환을 획책하는 데 있어서 빠져 있었다라고는 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고 예. 그다음에 최혜병 건에 대해서도 업무 소관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배제됐겠느냐. 배제됐으면은 김태효가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 당연히 확인해야 될 일이고 관련해서 이제 주진우 같은 사람의 역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그 조금 전에 이제 무인기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드릴 내용인데 지금 그 불법 전투 개시죄 지금 예. 이걸로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그 뭐죠?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 입건해서 입건해야 할 거야. 조사하는, 네. 예. 그런데 부승찬 의원이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는 사형뿐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보냈는데 성과가 없지 그 뭐 낱개도 나르고 뭘 했다는 건데 결국 이게 이제 북한 방송에 나오니까 뭐 박수를 쳤다. 이게 지금 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그간에 이제 외환 이것만 가지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이제 뭉뚱그려서 하는 표현이었고 사실은 외환죄의 오리지널 구성 요건은 외국하고 서로 통모해서 그러니까 예. 서로 계획을 함께 짜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그 부분도 지금 몽골의 정보사 군인들이 왜 갔냐 뭐 이런 부분들 이제 확인해야 될 지점이 있긴 해요. 그런데 군형법상의 이제 불법 전투 개시죄라고 하는 것이 일반 법률가들이 잘 알지 못하는 구성 요건인데 분명히 그렇게 있고요. 부동차는 잘 지적한 것 같고 일반이적죄하고도 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법률 용어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거든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법을 어겼을 때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검이 잘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누가 생각해도 뭐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한 거고 그걸 예. 뭘 염두에 뒀겠느냐 전쟁을 유발해가지고 계엄의 명분을 정당화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걸 밝혀내야 될 책임이 특검에 있는 것이고 상당 부분 또 진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엄히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군 장교의 녹음 파일에는 그러니까 VIP의 지시로 국방부 합참 몰래 그 무인기를 평양으로 침투시켰다. 그리고 북한 발표를 듣고 박수를 쳤다.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예. 이게 정말 특검이 샅샅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윤상현 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예. 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2년이죠.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모두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네. 문서 자료와 PC 파일 등을 확보했다는 건데
우리가 전에 이제 그 많이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명태균 그 녹취록에 보면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해줘라. 김영선 해줘라 그랬는데 참 말이 많네 당에서 그래서 상현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상현이한테 다시 얘기할게. 예.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녹취록이 까져가지고 정말 파문이 일었는데 그 전에 기자회견 녹취록 가지기 전에 자기는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 정진석 예. 아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정진석 씨도 입건됐고요. 예. 이거 정말 그러면 윤상현 의원은 결국 이제 가서 다 조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예. 윤상현 의원이라는 분이 굉장히 생존에 능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술할지 지금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그러니까 22년 20대 대통령 선거죠. 그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예. 알고 봤더니 뭐 총 81차례에 걸쳐서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샅샅이 조사하면 명태균과 관련해서 모든 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이문정 그 동부지검장이죠. 살펴보겠습니다. 그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검찰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당할 것이다라고 했고 예. 이제 그 이후에는 자신이 검찰을 고칠 의사 대신 장의사 역할을 하겠다. 네. 뭐 일종의 비장감이 엿보이는데 지금 이문정 그 서울 동부지검장이 이제 당초에는 뭐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기대는 했지만 지금 지검장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의미는 어디로 봐야 됩니까, 의원님? 이문정 검사장이야말로 그간 검찰이 국민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지를 내부에서 계속 지켜봐왔고 그거를 또 알리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죠. 그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지금 정치검사들이 망가뜨려 놓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검찰 이것이 국민들에게 과연 그 존재를 앞으로도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다 놓쳤다라는 생각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본인이 부여받은 어떤 시대적 역할이나 소명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을 좀 표현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이라거나 아니면은 언론을 대다 대고 장난치는 얘기가 없었다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는 끝났다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간의 민정수석을 포함한 법무검찰 주요 인사들을 보면서 이거는 조금 살 수 있는 여지도 생긴 거 아닌가라는 점 때문에 괜히 여기서 튀어가지고 직장 잃지 말자라는 계산도 조금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검찰의 교활함 또 그 기회주의적인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이문정 검사장이 좀 많은 것들을 좀 국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검찰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좀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지검에 지금 주요한 사건들이 좀 있잖아요. 예. 거기서 남아있는 이제 수사권을 갖고 검찰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달은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 사이에 뭐라도 좀 성과를 냈으면 더 좋겠고. 지금 그러면 법무부 장관 했고 그다음에 민정수석 봉욱 씨가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법무부 차관, 네. 중앙지검장, 네. 검찰국장 이런 인사들이 있었죠. 그동안에. 검찰총장은 언제쯤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굳이 그거를 임명해야 되나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장의사를 동부지검장이 할 수는 없죠. 예. 또 남부지검장이 할 수도 할 수도 없는 없고, 거고 예. 검찰총장이 주관을 해야 되니까 임명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려 32억의 현금 다발. 네.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놀랐습니다. 그 이상민 전 장관 자택에서 32억 원의 현금 다발이 그 에르메스 고가 그 브랜드 가방에서 5만 원권이 가득 들어찼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상민 전 장관이 펄쩍 뛰었습니다. 예, 이걸 완전 부인하면서, 부인했었죠, 처음에. 예,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아직 수사당국에서 이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가지고 말 그대로 이렇게 의혹이 적혀있는데 이게 그 어젠가요? 저 신현영 의원하고 이야기해봤더니 사실 확률이 좀 높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검찰이 네. 없는 얘기 지어내겠습니까? 네. 그리고 너무나 좀 구체적이잖아요, 얘기가. 5만 원 네. 다발, 뭐 에르메스 가방 이런 것들은 현장을 보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에는 좀 너무 무모한 거짓말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그간에 얘기한 게 뭐 진실된 게 한 개라도 있었나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지금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헌재에 가가지고 얘기한 거하고 검찰 특검 조사 과정에서 얘기한 거하고 지금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위증죄로 또 추가 입건되고 하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상민의 얘기보다는 현장에 갔었던 경찰관의 말에 훨씬 더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 때 예. 집에 현금이 없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30억이 사실이라면 뭐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윤리법을 기본적으로 어기는 일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돈의 출처나 출처. 이런 게 뭔지를 이제 밝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자기 돈일지 남의 돈일지 이거부터 지금 국민들은 많이 의심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 잘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의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을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후원금 후원금 달라. 모금 네. 계좌를 공개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아니 25만 원을 받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당신은 돈을 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수영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이야말로 지역 화폐 지급보다 명백하게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민생 지원금을 지금 거듭 비판했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바로 반론이 나오잖아요. 네. 네가 여당일 때는 뭐 했고 네. 지금 와가지고 산업은행 가지고 또 그러는 거냐. 그리고 온다는 해수부는 또 왜 막으려고 하는 막으려고? 거냐. 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부산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 박수영이라는 분이 21대 때 초선으로 저하고 같이 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이죠 또. 우리 송원석, 나경원, 원희룡 다 같은 학번들 친구들인데 예. 요소요소마다 8학번인가요? 예, 8학번입니다. 네. 요소요소마다 등장해가지고 참 나쁜 짓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생긴 거 보면은 그렇게 나쁜 인상은 아닌데 저분은 저렇게 했을 때 본인한테 정치적 이익이 있다고 계산을 한 결과일 텐데 저게 예. 시민들이 확실하게 이 부분을 좀 부산 시민들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최우선적인 거고 가장 확실한 어떤 응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인가? 적어도 부산 시민과 지역 유권자들을 위해서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점이 이번에 좀 명확히 드러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항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화환 보내가지고 리본에 써놓은 얘기도 화제가 되고 하던데, 예.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지기 분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그게 같던데. 지금 인터넷 많이 나돌고 있던데요. 예.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박수영 씨가 그 전에 또 부산 시당위원장으로서 또 어거지 소리 해가지고. 예. 계엄, 후에 내란 심판 과정에서도 거기 가가지고 또 내란의 힘 이런 거 이제 붙여놓고 시민분들이 예. 그런 기억도 있고 한데 부산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 이런 장면들을 좀 잊지 마시고 윤상현 의원이 좀 멋스가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예.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리고 유권자들이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거를 꼭 좀 사례를 명확하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산의 박수영 의원이 지금 너무 튀게 그래서 그렇지 면면들이 아주 화려해요. 우리 곽규택 의원님들 또 어떤 사람이고 주진우 의원도. 주진우 있고 다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들이야. 희한하게 또. 예. 그래서 저도 좀 반성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부산 시민분들께서 좀 확실하게 좀 책임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규택 주진우 의원은 전 의원님 후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박수영 의원은 선배고. 선배고. 참 좋은 학교예요 정말. 그 당시엔 당연히 모르셨죠? 예, 몰랐죠. 그 의원 되고 다 아시게 된 거예요? 심지어 박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21대 때 무슨 방송 촬영을 하면서 처음 만났거든요. 예. 저하고 김영민 의원이 이제 민주당 초선으로, 저는 이제 열린민주당이었지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미애 박수영 의원이 또 저쪽에 예. 등장하고 해가지고 KBS에서 무슨 방송 프로그램 찍으면서 내가 처음 봤는데 저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처음 자기소개를 하는 게 자기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 말이나 말지.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에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은 또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화제인데 혁신위원장을 금방 또 철수를 했어요. 예. 며칠 만에. 그리고 나서 또 당대표를 이렇게 도전하겠다고 그러는데 참 국힘 당대표 지금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들은 진심은 없고 계속 계산만 있어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그 부분들을 김상욱 의원이 창시한 언더찐윤
이론에 근거해서 잘 설명을 하던데, 예. 그러니까 언더찐윤들, 그러니까 국힘의 기득권 세력들한테 필요로 한 거는 얼굴마담이지 쇄신이나 혁신이 아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은 영남에서는 우리가 선거할 때마다 이기는데 수도권에서 니들이 못 나가지고 진 거지 누가 누구를 혁신한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이 소위 쌍권을 겨냥해가지고 뭐 거기만 용퇴하면 예. 저 용퇴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실제로 당을 망가뜨린 사람들을 지목해가지고 안철수가 혁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되치게 당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그 당내 상황을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안철수가 혁신위원장 돼가지고 감히 거기다가 그 화살을 날려 이런 정서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은 여전히 뭐 지금 국민들 마음을 얻어서 다가가가지고 재생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의 영지를 확실하게 지키고 있으면 된다. 예.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명명하셨던 말이 남남당이다. 남남당. 남남당. 강남과 영남을 기반으로 아. 정당이다. 강남과 영남. 예. 그러니까 그것만 확보하고 있으면 우리는 100석에 가까운 의석은 항상 지킬 수 있다. 이런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소행이 반복될수록 위원정당, 내란정당으로서의 이미지만 국민들한테 더 선명하게 각인될 뿐이고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 그 점을 좀 이분들이 인식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 저희가 의견을 나누는 동안 조금 전에 속보가 떴어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석 제외에 대해서 아쉽다. 그러나 사퇴 요구는 일축하겠다. 절대 사퇴 안 하죠. 그 봉급이 얼마고 법인카드가 얼만데 최대한 써야지. 그 내용을 보니까요. 네. 임기는 내년까지다. 네. 그래가지고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기자들한테. 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성체가 구성돼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돼서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죠. 그 뭐, 월급 축 내고 계속 관용차 네. 타고 다니겠다는 건데 이게 예. 이제 방송 3법이 현재 과방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만은 방송법 또 방통위원회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문제가 이제 여전히 또 법 개정 사항으로 남아 있어서 그게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그 사퇴해야 없어지는 자리가 없어지니까 예.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뭐 하여튼 끝까지 버텨가지고 자신을 정치적 순교자로서 만들어 보고 선거를 노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벌이나 걱정하시라. 그 이번에 그 관련해서 그 보도 책임자 그 임명 동의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 그러니까 KBS, MBC, EBS 거기에 보도 책임자를 임명 동의제로 하는 걸 신설됐는데 언론조에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역 민방도 해야 된다. 민영방송 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민영방송도 공정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의 중요성을 감안하자면 사실은 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SBS가 빠지다 보니까 예. 지역 민방도 함께 빠진 것 빠졌는데. 같은데 예. 그 부분 논의도 이어지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그 방송산법 관련한 논의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은 사실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공영방송사라는 특징 때문에 이거는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먼저 지금 시작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나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듯이 예.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도 이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언론의 문제점을 시민들이 질타하고 탄식하고 했던 부분은 공영방송이 망가진 것, 특히 KBS가 망가진 데서 비롯된 것도 되게 크지만 그보다 예. 더 큰 거는 수구 족벌 언론 때문입니다. 예, 여기는 신문사와 종편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신문사가 종편을 가지고 그 둘 다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설립된 종편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모든 언론이 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21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됐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아무런 얘기가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방송상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언론, 그러니까 내란 세력의 논리를 교묘하게 양비론으로 포장해가지고 전달하는 언론을 공론의 장에서 퇴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 제대로 된 언론의 기능이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계속되는 딜레마가 있죠. 이 언론사가 사기업이란 말이에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사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극대화하는 게 목표인 것이고,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일로만 일관한다라고 하는 기대가 사실 어려운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거를 시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독자, 언론 소비자인 시민들이 이걸 판단해가지고 심판할 거 심판해서 장에서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광고주하고 결탁해가지고 뭔가 공론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각성해서 지켜보셔야 될 측면이 있고, 또 저질러 놓은 일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볼 게 아니라 이 포털과 연관돼가지고 사실은 언론사도 고충이 있단 말이에요. 언론사가 뭐 이렇게 속보 경쟁을 하면서 소위 그 다른 거 베껴가지고 그 언론사에서 우라카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그리고 왜 심층적인 기획 보도나 탐사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현재 언론이 놓여 있는 어떤 환경하고도 또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 인터넷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속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또 클릭 수에 연연해야만 하는 언론사의 경영 현실, 이런 것들도 함께 좀 건강하게 논의가 돼가지고 서로 좀 좋은 해결책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무지하게 덥네 어제 오늘 진짜. 전주는 막 소나기 쏟아지고 이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제